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후덕해졌어, 얼굴이 좀 넓어진 것 같아, 나이가 든 것 같아 했을 때 생각보다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. 한 번쯤 이미지를 변신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녕하세요, 링크 성형외과 성하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얼굴 하안면부가 좀 넓어 보인다는 생각이 드시는 경우가 가끔씩 있으실 거예요. 특히 거울을 봤을 때 왜 이렇게 많이 나이가 들었지? 하는 생각이 들 때 보면 귀 밑 턱 부위가 좀 넓어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드실 때가 많이 있을 텐데, 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치료법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뼈의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뼈 수술을 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는 일단은 오늘의 주제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고 간단한 시술로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. 사각턱 부위, 귀 밑부위 이쪽이 좀 넓거나 커져 있는 경우에는 갸름한 얼굴이 아니라 약간 좀 각이진 얼굴 형태를 나타내게 되는데, 그러면 좀 얼굴이 둔해 보이거나 아니면 좀 인상이 싸나워 보이거나 얼굴이 커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어서 우리나라에선 좀 선호하는 얼굴형이 아니게 되죠. 그런 경우에는 간단하게는 보톡스를 사용해서 어느 정도 해결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뼈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. 근데 뼈만 튀어나와 있는 경우보다는 결국은 뼈, 근육, 지방, 피부 요 중에서 어떤 한 성분이라도 좀 줄이게 되면 어쨌든 볼륨이 좀 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보톡스는 근육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죠. 물론 이 보톡스라는 메커니즘 자체가 신경 말단에서 아세틸콜린의 분비를 블록을 하기 때문에 신경 전달이 되지가 않아요.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전기불을 켰는데 불이 들어오지가 않는 거죠. 전달이 안 돼서 그런 상황을 만들어 주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오랫동안 이 전기를 안 쓰게 됐더니 나중에는 전기가 들어와도 전구가 나갔더라,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제 보톡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, 우리가 저작근이라고 하는 근육이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큰 눈에서 입꼬리를 연결하는 선 바깥쪽에 아래쪽에 있는 턱 부위, 깨물근이라고 하는 이 마세터 머슬에다가 보톡스를 맞는 경우겠죠. 깨물어 보세요 보통 해가지고 근육이 돌출되는 부위에다가 주사를 놓게 되는데, 그런 경우에는 근육의 부피를 줄이게 돼서 각진 부분이 좀 더 부드러워지는 효과를 낼 수 있어요. 근데 이것도 너무 많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 씹는 근육이 이제 4개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힘이 센 게 이제 이 깨물근이 가장 큰 역할을 한단 말이죠. 근데 이 근육이 운동을 안 하게 되면은 이제 씹는 게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. 너무 많은 용량을 주입했을 경우에는 라면 씹는 것도 힘들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너무 과용량을 사용하는 거는 좋지 않고, 그렇다고 너무 작은 용량을 사용하게 되면은 몸 안에서 항체가 생겨서 내성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. 그래서 보톡스를 맞을 때는 항상 적정 용량을 맞으시는 게 좋겠고, 사각턱 보톡스를 맞은 다음에도 많이 줄어드는 것 같지가 않아요 했을 때는 어디 부분이 내가 튀어나와 있는지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. 깨물었을 때 튀어나오는 곳 보다 뒤쪽, 귀를 둘러싼 귀의 밑에 쪽 부분이나 앞뒤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 튀어나와 있다면 앞쪽에서 이제 사각턱 부위가 줄어든다고 해도 뒤쪽이 튀어나와 있는 경우에는 또 얼굴이 그대로 커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이제 침샘 보톡스를 맞아야 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.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톡스가 부교감 신경을 조절하는 아세틸콜린을 또 블록을 해주기 때문에 침샘이 분비가 되는 것 자체를 막아줄 수가 있어요. 침샘도 이제 3가지 종류가 있어요. 귀 밑에 있는 귀밑샘, 그 다음에 턱 밑샘, 그리고 혀 밑샘, 이렇게 3가지의 침샘이 있는데, 귀 밑샘 같은 경우에는 귀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침샘인데, 요거를 이제 보톡스를 맞게 되면은 침샘 사이즈가 줄 수가 있겠죠. 물론 작용이 침샘 사이즈가 주는 거라고 봤을 때 그거에 대한 부작용으로는 침이 좀 덜 나오겠죠. 침이 덜 나오면 좀 입이 마른다든지, 침이 좀 덜 나오면 입냄새가 조금 더 나는 경우도 있어요. 그러나 어쨌든 다른 침샘들이 있기 때문에 기능적인 문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침샘이라는 것 자체가 결국은 커지는 원인을 보자면은, 어릴 때는 괜찮다고 왜 갑자기 나이가 들면서 커지냐, 이거는 계속 지속적인 식습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특히 중년 남성들을 보면은 귀 밑이 되게 많이 커져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. 저녁에 회식이 많다든지 뭐 그런 경우에는 운동을 하면은 근육이 커지는 것처럼 침샘도 계속 자극이 되면은 침샘 사이즈가 커지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식습관에 의해서 이 침샘이 커지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일단은
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식습관을 좀 1차적으로 고쳐주시는 게 좋겠고, 너무 지금 커져 있는 경우에는 예방을 하기는 너무 늦었고 보톡스를 좀 맞아서 일시적으로 좀 줄이시는 게 좋겠죠. 이것도 다른 보톡스랑 마찬가지로 한 6개월 이상의 효과가 나타난다 생각하시면 되겠어요. 또한 아까 말씀드린 이 사각턱 부위보다 조금 더 앞쪽에 턱 밑에 있는 턱 밑샘도 있어요. 침을 삼킬 때 여기가 나와요 이러는 분들이 있거든요. 만져보시면은 이 누른 상태에서 침 같은 걸 삼키거나 말을 하시면 뭔가 동글동글한 이 메추리알 만한 사이즈의 침샘이 만져져요. 이게 마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침샘이 비대되어 있는 경우에 이게 도드라져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도 좀 보톡스를 맞아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보톡스에는 톡신 성분이 있는가 하면 그걸 연결시켜주고 있는 단백질 성분이 존재하게 되는데, 그 단백질에 대한 상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내성이 발생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. 특히 요즘에 보톡스를 워낙 많이 만지시기 때문에 이런 보톡스의 내성을 좀 예방을 하고 싶어 한다면 정제된 성분을 가진 보톡스를 맞아보시는 게 좋겠죠. 이게 조금 더 다른 보톡스에 비해서 고가입니다. 이게 특히 제오민이라고 하는 외국 제품이 있는데 요거는 굉장히 고가이고, 국산에서도 메디톡스에서 나오는 코어톡스라는 제품이 또 있어요. 요 두 가지 제품이 그래도 좀 내성을 낮춘다고 되어는 있습니다. 그리고 보톡스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 사용이 되고 다양한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고, 요즘에는 이제 또 평균 연령이 워낙 길어지다 보니까 보톡스를 맞는 기간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내성이 안 생기도록 잘 관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.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는데 얼굴이 후덕해졌어, 얼굴이 좀 넓어진 것 같아, 나이가 든 것 같아 했을 때 생각보다 침샘 보톡스, 사각턱 보톡스 생각해 보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. 한 번쯤 이미지를 변신시키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근처 성형외과를 찾아서 시술이나 수술을 상담 받아보셔서 적절한 처치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. 지금까지 링크 성형외과 성하민 원장이었습니다.